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따뜻하게 하는 병원 노동자 모임 병따개 운영위원 장수국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 관련된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임금 지급 원칙과 그리고 가산수당에 대해서 배우면서 연장 그리고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연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임금체불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3월쯤에 부산노동청에서 대학병원 9곳이랑 일반병원 22곳, 총 31곳의 병원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31곳 모두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고 그 중에서도 체불임금 60%를 차지한 이 위법 사항이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임금체불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노동자들도 내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각종 수당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임금을 구해보기 전에 통상임금을 왜 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정기성이라는 거는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지급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거는 이 지급 대상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이라는 뜻은 지급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급여명세서에 자주 등장하는 임금 유형별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여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연동해서 기본급 400%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꼬박꼬박 지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수당과 자격수당은 특정 자격증을 가지기만 하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가족수당은 만약에 이 가족수당이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몇 명을 부양하고 있든 상관없이 가족수당이 기본적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다면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성과급인데요. 성과급이 만약에 근무 실적에 따라서 근무를 잘 했냐 안 했냐를 따져서 지급되는 거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귀향비, 설날 떡값,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날이 오기 전에, 휴가 날짜가 오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일한 만큼 일할 계산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일할 계산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내가 받은 급여 중에 어떤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통상임금이 뭔지 대략 감을 잡으셨다면 실제 물리치료사분들이 많이 받는 급여 항목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을 일하는 노동자라면 월 유급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이분의 급여 항목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을 구해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기본급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전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대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격수당이 있는데요. 특정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되는 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티 자격을 가지기만 하면 연 300의 서티비를 지급한다 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했을 때 서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성과급에 만근시에만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근시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일했다고 해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만근시에만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계휴가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8월 1일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자격수당 이렇게 총 235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이분의 시급, 통상임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분의 통상임금은 11,24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연장 근무를 했다, 야간 근무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11,240원에서 1.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통상임금을 직접 구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급여 항목 아니면은 급여 명세서상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두고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통상임금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본 내 통상임금이 15,000원인데 회사는 만원을 기준으로만 연장수당이나 각종수당을 지급해왔다 라고 하면 임금체불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였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임금체불은 3년치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체불이 존재한다 라고 봤을 때는 다음 회에서 제가 준비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을 참고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